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에 찾아뵙는 분이죠. 오늘도 글로벌 NFT 이슈들을 함께 해주실 이광우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이 글로벌 NFT 동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들 준비하셨는지 들어보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도 이어서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NFT 하면은 가장 유명한 좀 파인아트, 좀 예술적인 작품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제너러티브 아트 중에서 이제 아트 블록이라는 게 있는데 아트 블록 NFT는 지금 오늘 오픈시에 들어가 보니까 가장 낮은 그 시리즈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한 99이더 정도로 그래요?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트 블록 중에 피덴자라는 그런 컬렉션이 있는데 네. 그 피덴자를 만든 사람이 이번에 다시 한번 NFT를 출시를 했는데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렸습니다. 그 기사를 이제 먼저 좀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트 블록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설마 이제 모르시더라도 오픈시에 들어가시면은 어떤 좀 예술적인 문양을 가진 네. 좀 제너러티브 아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AI가 그리는 아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AI가 무조건 그리는 게 아니라 AI가 그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사람들이 미리 정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뭐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아트가 제너러티브 아트인데 그 아트 블록 중에 이제 피덴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피덴자는 다른 아트 블록들보다도 좀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거고 심지어 피덴자 중에서 뭐 가장 비싼 거는 이제 330만 불에 이제 팔린 것도 있습니다. 아, 네. 시장이 침체기이긴 한데 굉장히 높은 가격의 NFT가 또 거래가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면서 그래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또 어느 정도 평가를 잘 받고 있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NFT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또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 NFT 시장도 네. 일반 파인아트 시장과 마찬가지로 네. 우리도 뭐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요. 네. 뭐 앤디 워홀이나 네. 뭐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렸다는 걸로만 뭐 그 사람의 작품들이 상당히 높게 맞아요. 평가가 네, 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NFT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플이 그렸느냐 아니면 요게 작가 타일러 홉스가 만든 제너러티브 아트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번에 타일러 홉스가 만든 제너러티브 아트가 그 전보다 이제 많은 900개 정도의 NFT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치 옥션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더치 옥션은 일반적인 옥션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구매자를 찾는 것과 달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구매자를 찾는 게 이제 더치 옥션인데요. 이번에 QQL 민팅 패스가 처음에 이제 52더부터 시작을 해서 그 900개가 이제 다 팔리는 동안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전체가 통일되고 그것보다 더 높게 그 이더리움을 지불한 사람들한테는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더치 옥션을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옛날에 더치 옥션, 네. 코인부터도 많이 했었는데 그 폴카닷 네. 같은 경우에도 더치 옥션으로 폴카닷을 판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QQL 패스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도 직접 QQL.art에 들어가시면은 그 제너러티브 아트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보실 수만 있어요. 네. 근데 요 민팅 패스가 있어야지 자기가 만든 그런 아트를 발행할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한번 들어가서 몇 가지 이제 설정값이 있거든요. 네. 그 설정값을 이렇게 조절해서 제너러티브 딱 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거 네. 볼 수 있나요, 대표님? 저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민팅 패스가 없기 때문에 아. 그게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볼 수만 있고 그거를 내가 NFT를 민팅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판 900개 민팅 네. 패스가 필요한데요. 그게 14이더 정도의 판매가 그 표준 가격이 판매가 됐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22이더 정도의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우, 이 민팅 패스 역시도 굉장히 좀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저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내겠습니다. 저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번 NFT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취미로 모든 그린 사람도 그림. 그거를 네. 이제 만들어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그거를 내가 나만의 NFT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화면을 캡처해서 그렇게요? 오픈시에서 네. 사진을 올려서 NFT로 만드실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그쵸. 여러 가지가 네. 위배되기 네. 때문에 그런 거 그냥 본인만 한번 보시고 어떤 분들이 그걸 사신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QQL 작품을 만드는지 그걸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타일러 홉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타일러 홉스는 이제 NFT 예술가로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근데 이제 좋은 또 가격의 NFT 시장에서 또 팔렸다라는 건 우리 시장이 조금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좀 시사점들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이라고 네. 하면 사실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도 맞아요. 네. 판화를 가지고서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때 처음에 사람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회화라고 한다면 그 작가가 정말 고심하면서 네. 어떤 하나하나씩 이제 아트웍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앤디 워홀은 상업 디자이너 출신답게 어떤 판화로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찍어냈거든요. 그러면서 그 찍어내는 순서에 따라서 물감의 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농도가 진하냐 옅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매겨지는 가격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격이 좀 달라졌고 그래서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 과연 아트라고 불릴 수 있느냐라고도 그쵸. 얘기가 맞아요. 됐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앤디 워홀 작품이 판매되는 걸 보면 거의 뭐 몇백억에 이렇게 팔리고 있잖아요. 그 제너러티브 아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티스트가 정말 자기가 3D로 어떤 뭐를 만들고 렌더링을 해서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에 가격이 높게 매겨지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데 이 제너러티브 아트는 설정 값을 조절해서 어떤 아트가 랜덤하게 나오고 이 민팅 패스를 갖고 있으면 이게 자신만의 NFT가 나오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일일이 진짜 몇 년 며칠을 걸쳐서 만드는 것보다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디지털 아트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좀 생식을 벗어난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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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레퍼런스가 있는지, 레퓨테이션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런 것을 보시고 기존에 성공했던 사람의 작품, 그 트위터 같은 걸 보면 이 사람이 뭐를 한다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의 향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런 걸 계속 주시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 앤디 워홀 역시도 판화로 그리는 것이 어떻게 예술이냐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누가 뭐래도 인정하는 예술가 중에 하나가 됐죠. 이렇게 디지털 아트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생소한 어떤 하나의 분야일 수 있지만 새로운 영역이 개척됐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또 이 디지털 아트의 예술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을 팔로우해 보신다면은 실질적인 투자 그리고 소장의 가치들도 내가 얻어볼 수 있는 하나의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가슴에 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해서요. NFT 아트 플랫폼이 발표가 됐다라는 소식을 또 오늘 전해주신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미술품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옥션 하우스가 맞아요.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하나 크리스티고 하나는 소더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티에서 크리스티스 3.0이라는 NFT 전문 플랫폼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런치를 통해서 이제 소더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소더비스 메타버스라는 거를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작품들이 판매가 되었고 오늘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소더비스 메타버스에서는 아마존에 관련해서 찍은 사진 5,000장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더비나 크리스티는 아무 작품이나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술에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옥션 하우스에서 뭔가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소더비스 메타버스나 이 크리스티의 3.0에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니 그 아트 플랫폼이 또 활성화되게 된다면 예술품 거래들도 좀 우리가 보다 쉽게 접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이 생겨날 것 같은데 이 아트 플랫폼이 발표가 됐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실제로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우리가 뭔가를 구매할 때 백화점이 사실은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백화점에서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백화점이 이제 뭐 신상이 나와서 네. 그렇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네. 사는 것은 믿을 수가 있고 그럼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또 환불을 쉽게 받을 수 포장도 있다는 예쁘게 거잖아요. 해줘서 저는 이제 백화점에서 항상 백화점에 사시나 봐요. 그런 건 아닌데 포장을 예쁘게 해주시고 네. 또 그런 서비스들이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옥션 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그냥 뭐 중고 시장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도 이렇게 보물을 고를 수가 있지만 이 옥션 하우스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서 그 작품들을 좀 선정을 하고 이 작품 정도면은 여기서 판매해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작품들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술을 보는 눈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선정한 작품을 사는 것이 향후에 뭐 자산 증식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크리스티나 소더비에서 자기들이 옥션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안티머니 런더링에서 자금 세탁 방지법이나 그 세금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 플랫폼은 정말 투명하게 이런 것들이 온체인, 즉 이더리움 체인 내에서 크리스티는 다 발행이 되기 때문에 누가 얼마의 어떤 작품을 판매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니까. 나옵니다. 네, 예. 그죠.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와 어떤 텍스 세금 회피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다라고 해서 다 같은 플랫폼이 아닌데 사실 온체인 플랫폼이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확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또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의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데는 꼭 온체인이 따라 붙습니다. 그만큼 이 지갑의 이동 경로, 누가 얼마를 샀고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했고 뭐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이 암호화폐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술품 경매 그리고 예술품을 사고 파는 플랫폼 내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는 정말 큰 신뢰감을 가져갈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백화점에서 굳이 물건을 사는 이유들이 어떤 신뢰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플랫폼 역시도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술품을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신뢰도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사점에 관해서 간단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런 옥션 하우스, 특히나 이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255년 된 네. 그런 옥션 하우스예요. 맞아요. 오래됐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 플랫폼을 이번에 만든다고 해서 지금까지 NFT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플의 뭐 Every Day is the First 5,000 Days라는 작품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잖아요. 여기도 네, 이제 크리스티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뭐 큐리오 카드도 크리스티에서 이미 발행을 한 겁니다. 근데 크리스티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플랫폼 없이 그냥 민팅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서 좀 더 본격적으로 NFT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엿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옥션 하우스와 디지털 아트, 즉 피지컬 아트와 이제 디지털 아트의 이제 브릿지를 이런 옥션 하우스들이 좀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디지털 아트들이 이런 옥션 하우스에서 이제는 이제 진품으로 그리고 향후에 어떤 주 조류라고 하죠. 주요 조류로 편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시사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사점까지도 저희가 들어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바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스터카드에서 NFT 맞춤형 직불카드를 출시했다는 소식인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스터카드에서 이제 신용카드에 자기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PFP 시리즈가 들어있는 그런 카드를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도 이미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슨 대학
그 신용카드가 있어요. 학생증 신용카드가 있어요. 네. 학생증뿐만 아니라 네. 직장인도 그 맞아요. 대학교 마크가 들어있는 신용카드를 맞아요.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일리지의 일부를 학교 측에 장학금이나 그런 식으로도 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쓰느냐를 보면은 내 이 학교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내가 이런 좋은 학교에 나왔다라는 자긍심 자부심. 같은 네. 거예요. 네. 근데 NFT도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마스터카드를 쓰는데 이게 크립토 펑크 마스터카드를 제가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립토 펑크를 가지고 있나 보다. 그럼 아. BAYC 마스터카드를 쓰면 BAYC를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마스터카드가 앞으로 현재까지는 한 6종 정도의 이런 마스터카드를 출시를 했는데 향후에 요 종을 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NFT에 어떤 표식이 들어간 신용카드를 마스터카드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내 학교를 또 거기 적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회사 관련한 또 신용카드도 있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짧게 이 부분으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바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나 이거 반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쵸, 네. 예, 하이라는 그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 거래소에서 이 하이라는 토큰을 스테이킹을 하다 보면은 티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골드 티어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신용카드를 이제 발급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터카드가 이러한 비즈니스를 꼭 하이 거래소랑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향후에는 신용카드라는 걸 쓰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이 이제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신용카드에서도 내가 거래하는 NFT 그리고 내가 어떤 NFT를 좋아하는지 그런 나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향성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기대를 해보고 대표님께서 어떤 신용카드를 만드시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이고요.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